자, 현재 민주당에서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이유 또 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가능성, 과연 이 두 사람을 어디에 공천을 꽂아주느냐, 이걸 두고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하남, 갑, 평택을 이 각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광재 전 지사는 안산갑,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 연수갑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두 사람이 어디에 가게 될지 당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만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의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종속되는 변수가 됐어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당 대표가 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고 또 공천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가 또 임명했던 이 전략 공관 위에서 네. 표면적으로는 또 그렇게 하지만 실제 전체 이 선거의 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 대표한테 실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도 당 대표를 하면서 선당무사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뭐 부동산 문제가 뭐 물론 그 12분의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그게 다 문제 없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그때 선당무사를 요청하면서 뭐 탈당 요청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려웠을 때 또 당을 생각해서 탈당을 했다가 지금 무죄를 받고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 네. 면에서 당대표의 실권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뭐 이제 계양산도 올라가고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계양 주민들이 송영길이 지난번에 한번 이재명 당 대표를 위해서 한번 양보를 또 해줬고 네. 그러면서 이재명도 살리고 당도 살렸던 어떤 그런 선택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양 주민들 역시도 마지막에 송영길이 다시 돌아와서 정치의 어떤 입지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잘 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되새기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는 강력하게 지금 계양 출마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하. 당에서도 이것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개항에 대한 개항을에 대한 입장을 저렇게 넌지시도 아니고 대놓고 밝히고 있는데 뭐 하남 갑 뭐 이렇게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예, 뭐였습니까? 김용남 전 네네네. 의원 보수정당 출신이잖아요. 네. 경기도 보궐선거에 내보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 보궐선거 나 있는 지역이 뻔한데 네. 자꾸 이광재 전 지사도 등장하고 김용남 전 의원도 등장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등장인물이 지금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조율할 거냐. 근데 제1원칙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너지를 낼 만한 그 보궐지역에 냈을 때 시너지를 낼 만한 후보를 공천을 하겠죠. 자, 이광재 지사 언급하셨으니까 하나 들어보죠. 정청래 대표의 이광재 전 지사의 공천 가능성 언급으로 당 안팎에서요, 공천 주도권을 분명히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광재 전 의원 같은 경우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을 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 자, 그러니까 이광재 전 지사 출마지로는 험진 하남 갑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 전 지사부터 시작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과연 어디다 꼽느냐, 라는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또 셈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량급 2명의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요, 오늘 오전에 통영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까 고구마밭 영상 보셨죠? 그런 분위기에서 최고위를 또 열었습니다. 그런데 친명 지도부에서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서늘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표가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죠?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왔는데, 근데 당 대표가 한 번도 안 왔다. 저는 공감이 안 갑니다.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리자는 게 정치 아닙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천상 최고의 길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고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당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전북지사 공천은 이미 끝났죠. 그런데 이 결과 정청래 대표 측 인사로 여겨지는 후보가 붙고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안호영 후보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후보가 지금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단식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도 와서 인간적인 도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겁니다. 자, 이게 또 어디서 본 듯한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명청 갈등의 또 씨앗이 될까요? 그렇죠. 본질은 그거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느 당이든지 네. 공천이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에도 드는 공천은 없지 않습니까? 네.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은 굉장히 그 실망감이 크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단식까지 하는데 우리 단식하시는 분이 있어서 뭐 단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공천은 불만이 없는 공천은 없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또 현실은 냉혹한 거니까요. 네. 하지만 저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청래 당대표도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뭐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음. 예, 그런 어떤 도리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거는 아마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든 걸 덮는 게 또 도리가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기도 한데 근데 아까 제가 명청 갈등의 또 씨앗이냐라고 얘기한 건 또 너무 앞서간 건가요? 너무 앞서간 것이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시겠죠. 아니요, 저는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푸셔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네. 뭐 지금 10일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뭐 공천을 지금 번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공천 번복 못하니 내가 안 가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단식을 하고 있는 안호영 의원을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아. 출구 전략, 나올 수 있는 명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단식까지 했는데 내가 그 단식을 거두게 되는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 결국 지도부의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뭐 사무총장이 됐든 대리인이 됐든 뭐 좀 이걸 풀기 위한 노력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